포스코의 올해 영업이익이 7년 만에 최고치인 5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낙수 효과가 기대됩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항사댐 건설과 형산강 프로젝트 등 포항시의 치수 사업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경주시가 경주경찰서 신축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공청사 이전을 추진했지만 부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의 올해 영업이익이 최근 7년 만에 최고치인 5조 5천억 원을 이를 전망이어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낙수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작용이 컸던 대규모 시설 투자와 인수 합병은 멀리하고 생산 기술과 제품 혁신에 집중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6조 4,107억 원, 영업이익은 1조 5,311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6% 증가해 5년 연속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올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7년 만에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무리한 대규모 시설 투자와 인수합병 대신 생산 기술과 제품 혁신에 주력해온 점을 비결로 꼽았습니다. 실제 LNG선 연료 탱크에 쓰는 고만간강 등 월드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비중은 갈수록 높아져 50%를 넘었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로 인한 철강 감산으로 국제 철강 가격은 상승한 반면 원료 단가는 하락했고 건설과 에너지 분야의 실적 향상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원료 가격 하락, 제품 판매 가격 상승 및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등에 대규모로 투자하려는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무리한 인수합병과 주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온 포스코가 최근에 흑자 행진에 힘입어 내실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1년간 포스코 주식 투자를 통해 수조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동훈 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자료와 포스코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 포스코 주식 1,000만 주를 매입했지만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1조 9천억 원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 계열 6개 상장사에 투자한 누적 손실 규모는 3조 원에 달한다며 10년 이상 장기 하락세에 있던 주식에 투자를 확대한 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압력을 받은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행감에서는 항사댐 건설과 형산강 프로젝트 등 치수사업 전반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는 찬반 논란이 있는 항사댐 건설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댐 건설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돼 잠시 주춤하고는 있지만 5,000업의 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을 위해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비가 오면 다 많아서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콩내 같은 그런 큰 거 오더라도 우리 항사댐이 설치되면은 아마 홍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사댐 건설로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300억 원을 들여 냉천에 고향해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2차례 태풍으로 수십억 원의 복구 비용이 추가로 들 정도로 반복되는 수해는 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중호우 시 담수량 1,000톤 가까운 두 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오히려 수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만약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댐이 두 개에서 같이 내려온다면 그 양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조절이 다 된다고 보세요. 또 형산강 프로젝트 등 유수에 지장을 주는 사업도 신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2023년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포항 울산 고속도로와 단절된다며 사실상 중단된 영일만 대교 건설에 포항시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그 기능이지 다른 대책 우회도로를 연결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실천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TF팀까지 꾸려 돕고 있는 두호 마리나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라는 압박도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행정력이 낭비입니까? 그죠? 지나간 잘못된 행정 또한 포항시의 자산입니다. 3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형산강 수은 제거 대책을 물었지만 포항시는 국비 지원 이외에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경북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은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지금까지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가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예비후보 시절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전반에 대한 기획을 맡기면서 3,300만 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두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경북도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경주시가 경주경찰서 신축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공청사이전을 추진했지만 부지 확보를 제때 하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정 부지 주민들은 경주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부지도 변경하려 한다며 반발했고 경주시는 새로운 부지를 찾아 다시 청사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지은 지 47년이 넘은 경주경찰서. 주차장이 좁아 불편한 데다 지진 이후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아 이전이 시급합니다. 지난 2016년 경주경찰서는 경주시와 협의해 현재 청사 부지를 경주시에 넘기고 경주시는 경찰서 신축 청사 부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주시는 서학동 일대에 신축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 변경 등을 추진했지만 경상북도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못해 무산됐고 지난달 천북면으로 공공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신청사 부지를 서학동에서 천북면으로 옮긴다고 알려지자 서학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의회에서도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변경안을 천북으로 한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 아무런 상의 한 번 없이 간담회 한 번 없이 공청회 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밖에 행정 절차라고 저는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주시는 농지 전용 협의가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원점에서 다시 대체 부지를 선정해 경찰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서학 부지가 도에 농지용 불가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또 서학 주민들께서 대체 부지를 저희들에게 제출한다면 그 같이 공동으로 해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경주시가 경찰서를 비롯해 공공청사 이전을 약속한 이후 2년 동안 부지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시민 불편은 물론 행정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에어포항이 부산 지역 기업인 베스트 에어라인에 최근 매각되면서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지역 소형 항공사 설립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북도는 에어포항을 매입한 업체가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포항 거점의 지역 항공사 출자와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도는 울릉공항 건설에 대비해 안정적 노선 확보와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와 20억 원씩을 출자해 법인을 만들고 에어포항과 합병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기 폐쇄가 확정된 월성 1호기에 대해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을 한수원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국감을 통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도 실익이 없는 수명 연장 무효 소송 항소심을 취하하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고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 로펌에 막대한 소송 비용만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며 소송 취하를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은행 담보물인 10억 원 상당의 냉동 수산물을 빼돌려 판매하고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해 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포항의 모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3월 대출담보은행의 고소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세관이 발행한 수입 신고 필증과 선하증권을 변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며 종일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을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며 온종일 흐린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2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나기 때문에 환절기 감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겠고요.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불씨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에서 10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7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의 하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린 후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은 지 46년이 지난 낡은 데다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영덕군 강구초등학교 건물이 새로 지어집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2021년까지 98억 원을 들여 강구초등학교 교사와 급식소,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0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태풍 콩레이 피해를 입은 강구면 초등학교 3곳에 16억 원을 긴급 투입해 교실 바닥 교체와 담장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7일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주민참여 조례 개정안,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함께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처리합니다. 프로축구 1부 리그 12개 팀이 상위 6팀과 하위 6팀으로 리그를 나눠 경기하는 스플릿 라운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리그 5위를 기록해 상위 스플릿에 속한 포항은 오는 27일 토요일 제주를 상대로 포항 스틸야드에서 첫 경기를 펼칩니다. 올해 마지막 포항 홈 경기는 12월 2일 울산과의 동해안 더비로 확정됐으며 나머지 3경기는 수원의 AFC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는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인 고 이휘소 박사 서거 41주년을 기념해 세계적 석학인 미국 보스턴대 유진 스탠리 교수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통계물리 분야 최고의 권위상인 볼츠만 메달 수상자인 유진 스탠리 교수는 강연을 통해 기초과학과 융합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학생들과의 토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